안녕하세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허명한 TV의 허명한입니다. 오늘은 이 반컵의 물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 합니다. 이 반컵의 물을 보고 어떤 분은 야,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라고 보는 분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어떤 분은 어이구 벌써 반밖에 안 남았네. 똑같은 반잔의 물이지만 그걸 보는 사람의 어떤 시각이 완전 다르죠.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아이고 반밖에 안 남았구나.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이 정치나 어떤 사람 사는 이 묘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하고 아이고 벌써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하는 이 두 가지의 시각이 누가 옳고 그르고 있습니까? 옳고 그르는 건 없지요. 그냥 다를 뿐입니다. 생각이 다를 뿐이지 어느 쪽 의견이 어느 쪽 생각이 옳다 저쪽은 틀렸다 하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고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고 그래도 아직 반이 남았네. 예를 들어서 이 반잔의 물을 가지고 쓰는 용도에 따라서 또 내가 뭐 물이 사막 같으면은 이거 아주 귀하겠지만 물이 많은 지역 뭐 겨울물도 많은 데는 이건 별 신경도 안 쓰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생각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반잔의 물에 대해서 시각이 영구히 나는 낙관론 나는 비관론 이래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을 바꾸려고 폭력을 쓴다. 이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반잔에 물을 두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요새 인터넷 댓글 한번 보십시오. 온통 막 욕이죠. 오죽했으면 선풀 운동합니까? 좋은 식으로 댓글을 달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불사이군이다. 옛날에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해서 정몽주는 철퇴로 맞아서 개성에서 돌아가셨죠. 또 단종을 물리치고 세조가 정권을 찬탈했다 해서 사육신, 생육신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목숨까지 내어 던졌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무조건 단임이죠. 계속 집권한다 하다가 도로 거꾸로 난리 납니다. 사람들 생각은 바뀌는 거예요. 낙태, 동성애, 현대적인 이슈를 두고도 똑같습니다. 그 낙태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옳다 그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개개인은 다 존중받아야 될 가치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걸 생각이 다르다고 폭력으로 무력으로 따라와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보다도 공산주의 사회가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왜 안 되느냐? 프롤레타리아 혁명론 아닙니까? 자본가 계급, 사유재산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타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타도한다는 게 뭡니까? 죽인다는 거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죽인다. 반잔에 물하고 한번 유추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위험한 사고죠. 원래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은 자본주의가 발달된 사회가 공산주의로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로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한 1917년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부르주아 혁명 단계를 건너뛰고 당시 러시아가 찌든 농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농업국가인데 그게 무슨 자본주의 국가입니까? 근데 여기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레닌이 트로츠키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소비에트 노동자들을 가지고 소비에트를 만들어서 무장해서 권력을 잡은 거죠. 폭력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죠. 마르크스주의가 아니고 이런 폭력으로 그 자본주의 발전 단계하고 관계없이 공산주의를 실현시켰다. 이렇게 해서 레닌의 이론을 또 덧붙인 거죠. 그래서 막스 레닌주의라는 겁니다. 레닌주의는 폭력이에요. 자본주의를 타도하기 위해서. 모택동도 똑같이 신의 혁명으로 청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총칼로 권력을 잡았죠. 자본주의가 발달했던 그런 중국이 아니었죠. 이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연초에 1987년이라는 영화가 아주 유행을 했죠. 저도 그거 가서 봤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폭력은 안 된다 했죠. 같은 논리로 봐서 공산당을 잡겠다고 국가 공권력이 나서서 박종철을 물고문해서 세상을 버리게 한다. 이한열 열사를 그렇게 꽃다운 나이에 최루탄 파편으로 세상을 떠나게 한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대공처장인가요? 그 양반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자기가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이 아주 관심 있게 봤는데요. 왜 이 양반이 철저하게 공산당을 잡는, 공산주의자들을 잡는데 그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하느냐 하는 그 이야기 나옵니다. 어디서 흘러온 자기 그 자식도 아닌데 어렵게 산 젊은 사람을 아버지가 그 사람은 북한에서는 잘 살았죠. 지주계급이었는데 그 근본도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 열심히 뭐 살아라 해가지고 자기 형같이 진짜 친자식같이 잘 거둬주고 키워주고 이랬는데 어느 날 여기 팔에다가 뻘건 완장 하나 차고는 죽창 들고 와서는 자본주의는 타도 대상이고 거기에 자본가 계급 반동 지주는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따뜻하게 정을 주고 키워준 그 아버지를 이 사람은 그 텐마루 밑에 숨어가지고 그 광경을 봤다고 그 이야기하는 과정에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영상으로 처리했다면 국민들한테 더 강한 시각 전달을 했을 건데 저는 감독이 의도적으로 말로 처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여하튼 그 양반이 봤을 때 아니 자기 친형같이 얘기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빨간 완장 차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보고 악질 반동이라고 악질 반동 지주라 해가지고 당신 같은 경우는 총알도 아깝다고 죽창으로 찔러 죽었을 때 그 아들이 그 장면을 봤을 때 자기 엄마를 찔러 죽이고 자기 누이 동생을 찔러 죽이고 그거 눈 안 돌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애정을 주고 키웠는데 그놈 공산주의 사상이 뭔지 거기 물리 들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부모를 죽창으로 자기 보는 눈앞에서 살해를 했다. 거기에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이 머리가 팽 안 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함이 돼가지고 공산주의자라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민족의 비극이죠. 이 폭력을 쓰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우리가 싫어하는 겁니다. 배격하는 겁니다. 그 공산주의 체제가 북한에 들어있죠. 북한에 노동당 규약이 있습니다. 노동당 규약은 헌법보다 위에 있어요. 북한 헌법보다 위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이 사회주의라는 게 레닌이 이야기하는 게요.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 그쪽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잘 씁니다. 낮은 단계의 이래.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라고 해요. 완전한 공산주의는 사실상 가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 사회주의가 목표죠.
최고 단계의 공산주의,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최고 단계의 공산주의. 그래서 그걸 이제 낮은 단계를 사회주의를 하는데,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그리고 최종 목적은 뭐냐? 온 사회 주체 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다. 그래서 남한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 군대를 몰아내고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민족 대단결 원칙에 기초해서 통일을 해야 한다. 이게 노동당 조약입니다. 헌법 위에 있습니다. 북한 형법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 인민의 북한 형법 52조입니다.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혁명투쟁을 탄압 방해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은 것과 같은 민족 반역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 몰수행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현실 실정법입니다. 지금 서로 간에 평화를,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평화를 위해서는 상호주의에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야 됩니다. 근데 북한의 노동당 규약을 바꾸어라, 북한의 형법을 바꾸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없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자 빼자 개헌할 때,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자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다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쩌자는 겁니까?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그럼 북한의 형법도 개정하라, 폐지하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만 일방적으로 합니까? 인권에 여건이 있습니까? 사람의 인권은 어느 국가, 어느 체제를 막론하고 존중이 돼야 됩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왜 아무 이야기 안 하죠?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적어도 상호주의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같이 발맞춰서 평화를 위해서 나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지, 북한 그 무장 폭력을 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도 안 대고 가만두면서 우리 스스로 자꾸 뭐가 약화돼 간다.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거고,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박수도 치지만 이런 대북 외교 부분에서 걱정을 하고 근심을, 그 근심의 강도가 높아가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을 펴나감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면서 좋은 평화체제를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